URL 표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RL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거를 정확히 표기하는 방법, 그 정확한 개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자, URL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URL 표기법은 5번 무엇이라 하고 점점// www. 무엇 무엇 답을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URL 표기법 5번 프로토콜을 쓰고 점점 // www. 주소를 쓰고 슬러시 폴더 명을 쓰고 슬러시 파일 명을 쓰는 것이 바로 URL 표기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넷상의 정보의 위치, 요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파일의 위치, 인터넷상의 정보의 위치를 우리는 URL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L 표기법은 프로토콜 땡땡 // www. 주소 /폴더 파일 명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URL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URL은 우리가 도메인 주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RL은 좀 더 정확한 정보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 http 땡땡 // www.naver.com about us /index.html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http www.unorg about un index.html. 자, 요 HTML은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www는 웹서버,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un.org 이렇게 하는데 이 un.org 이게 도메인 주소라고 하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붙은 un은 2단계 도메인이고 .org는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최상위 도메인. 제일 마지막 최상위 제일 높은 레벨의 이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폴더명, 이게 디렉토리명이라고 썼죠. 디렉토리명은 폴더명인데 우리가 서버에서는 폴더를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명, 폴더명이라고 한 거고, 파일명, 내가 찾고 있는 정보가 바로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ww.naver.com 하면은 naver.com은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다음 .net, 넷이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이 최상위 도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com은 영리적인 목적을 하는 업체들을 나타내는 컴퍼니. 또 다음 .net, 네트워크 관리 회사나 기구들을 나타냅니다. edu, 교육기관을 나타냅니다. 자, 하버드 대학, harvard.edu 이렇게 되어 있죠.
거부, 정부 기관을 나타냅니다. 정부 기관. 화이트하우스 거부, GOV, 백악관. 또 밀, 군사기관을 나타냅니다. ORG, 비영리기관. 좀 전에 봤던 UN.org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비영리기관일 경우 ORG라고 합니다. 요거 이런 기관 성격, 요 기관 성격들은 대부분 어떻게 미국에 있는 기관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상위 도메인 플러스 각 국가의 코드를 우리가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최상위 도메인. 그래서 뭐뭐.com, net, edu, gov, mil, org, 우리나라는 kr, .kr, .jp, .uk, 예, 이런 것들이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RL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요 이미지에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여기 속성을 보면은 요 속성, 이 이미지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소 U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뭐뭐뭐 슬러시 뭐뭐뭐 슬러시 뭐뭐뭐 슬러시 뭐뭐 슬러시 뭐뭐 슬러시 뭐뭐.p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 png가 파일명이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파일 폴더명, 그리고 뒤에 요거는 도메인 네임, 맨 앞에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보면은 속성을 보면은 이 정보의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URL에 대한 개념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자, 9번 문제. 프로토콜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URL을 배웠을 때 맨 앞부분에 프로토콜 HTTP 이렇게 또 HTTPS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이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프로토콜 HTTP 메일마다 우리가 웹 주소에 넣는데 이건 뭔 뜻일까? 다 적으셨나요? 자, 보시겠습니다. 프로토콜 HTTP란 통신 규약을 나타냅니다. 통신 규약. 한번 통신 규약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궁금하군요. 자, 프로토콜이란 통신 규약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외교적인 용어로 의정서, 협약서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만큼 프로토콜은 굉장히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아주 세밀하고 아주 간략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외교상의 용어를 인터넷 통신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틀어서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서비스는 한 100여 가지 서비스, 우리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한 100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터넷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메일도 주보가 왔고 텔넷도 하고 FTP도 왔고 웹서핑도 하고 여러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이메일, 웹, FTP, 텔넷들은 다 각각의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 규약을 가지고 이메일을 하고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을 하고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텔넷을 하고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서 FTP 서비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통신 규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HTTP, 이거 웹, 우리가 인터넷 주소 칠 때 많이 쓰는 거고, HTTPS, 요즘 S를 많이 붙이죠. 예, 이거는
일반 프로토콜, 웹페이지 프로토콜이고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주고할 때 쓰는 프로토콜인데 S는 보안을 좀 더 암호화한 것을 HTTPS입니다. POP3 우리 메일을 꺼내올 때 쓰는 게 POP3, SMTP 메일을 송신할 때 그래서 우리가 POP 서버, SMTP 서버를 우리가 메일 설정할 때 쓰죠. 그럴 때 쓰는 프로토콜이 바로 POP 또 SMTP 프로토콜이라는 거. 그리고 FTP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게 FTP입니다. 그리고 텔넷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할 때인 게 바로 텔넷 서비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들어봤던 게 HTTP, HTTPS, POP3, SMTP, FTP, HTTP, HTTPS, FTP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12번 문제입니다. 11번, 12번 문제. 인터넷 주소 체계는 어떤 주소와 어떤 주소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어떤 주소와 어떤 주소로 되어 있다.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정답을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인터넷 주소 체계는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 체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도메인 주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메인 주소, IP 주소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컴퓨터의 IP 주소 들어봤죠? 예, 컴퓨터는 각각 고유의 IP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12.25.03.45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컴퓨터는 모든 컴퓨터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IP 주소로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네이버의 주소는 211.35.05.75입니다. IP 주소가. 그런데 네이버 주소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211.31.45.78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쉽나요? 어렵나요? 예, 어렵죠? 그래서 이 IP 주소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체계화해 놓은 것이 바로 도메인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체계는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DNS 서버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DNS 서버란 약자겠죠? DNS 서버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으셨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 우리가 좀 전에 인터넷 주소 체계는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예. 요거를 관리하는 게 바로 DNS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입니다. 즉, 뭘 관리하냐? 212.31.02.71은 네이버.com 주소고 212.31.05.75는 다음.net의 주소다. 이 각각의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를 어떻게 다 관리하고 있는 게 바로 DNS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웹의 작동 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웹의 작동 원리. 자, 요거는 정답을 써놓은 겁니다. DNS 서버, 웹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들을
완성하세요. DNS 서버는 요거죠. 웹 서버는 어떤 걸까요? 클라이언트는 요겁니다. 클라이언트는 나의 컴퓨터입니다. 자, 여기서 IP 주소, 도메인 주소, 웹 서버, index.html 요걸 가지고 정답을 쓰면 됩니다. 어디다?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여기. 자, 내 컴퓨터, 클라이언트. 이거는 DNS 서버,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버. 자, 요거는 뭔 서버일까요? 한번 정답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는 DNS 서버에, 왜 갑니까?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컴퓨터는 DNS 서버에서 무엇을 받아옵니까? 그리고, 내 컴퓨터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그리고 무엇은 나한테 뭘 줄까요? 요거입니다. 요 관계도.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고민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자, 14번. 내 컴퓨터에, 네이버.com 하고 도메인 주소를 치면은, 자, 14번은 도메인 주소입니다. 도메인 주소를 치면은, 바로 내 컴퓨터에서 DNS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DNS 서버는 네이버.com의 IP가 무엇인지를 내 컴퓨터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15번은 뭘까요? 나한테 IP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는 네이버의 IP 주소를 받아서 그 IP 주소를 찾아갑니다. 인터넷 선을 따라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16번은 IP 주소를 따라서 갑니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17번은 웹서버입니다. 누구의? 네이버의 웹서버입니다. 자, 그럼 네이버의 웹서버는 나한테 뭘 줄까요? 나한테 index.html 파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웹의 작동 원리입니다. 내가 PC를 열어놓고 아니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웹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크롬을 실행하던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던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주소를 치는 순간 주소를 치면은 그 순간 관계도입니다. 그 정보가 있는 웹서버와 DNS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바로 웹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것도 아주 매번 나오는 시험입니다. 매번 나와도 매번 틀리는 시험입니다. 왜 이거를 모르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부터 22번까지. 자, 좀 전에 우리가 PC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려면 우리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는 뭐가 있을지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웹브라우저 한번 적어보세요. 19번, 20번, 21번, 22번. 자, 적으셨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익스플로러. 자, 가장 지금 뜨고 있는 크롬. 왜?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사파리, 파이어폭스, 또 오페라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 말고 또 더 다른 작은 웹브라우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죠?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웹브라우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웹브라우저, 뭐 돈도 안 내고 내가 매일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웹브라우저 하는 일을 왜 내가 꼭 알아야 되지? 네. 우리가 코딩을 하는 디자이너로서 웹브라우저 하는 일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뭘까요?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으셨나요? 웹브라우저 하는 일은 웹문서를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웹문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웹문서는 코딩으로 되어 있죠. 뭐 어떤 HTML, CSS, 또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어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독해주는 역할, 해독해주는 역할이 바로 웹브라우저가 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큰 숲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HTML이란 무엇인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작은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W3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웹 표준을 만들었는데 구조를 위한 언어는 표현을 위한 언어는 무엇으로 분리되어 표준화 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W3C 어떤 협회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협회에서 웹의 표준을 만들었는데 웹 표준을 왜 만들었냐? 어떻게 하면 정보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웹 표준을 만들었는데 정보를 구조화하기 위한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구조화된 정보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한 언어는 어떤 언어로 사용해라, 분리해서 표준화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24번, 25번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인터넷 정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예, 정보를 구조하기 위한 언어, 또 그 정보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한 언어는 뭐뭐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정답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HTML을, 그 정보를 예쁘게 표현할 때는 CSS를 써라 이렇게 표준화 시켰습니다. 누가? W3C에서. 됐습니까? 자, 그럼 W3C에서 HTML과 CSS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럼 HTML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HTML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자,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 여기서 HT와 ML의 역할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기능, HT는 뭘까요? 정답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HTML의 기능과 ML의 기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쓰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는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는 무슨 뜻이냐? 링크를 걸기 위한 언어. 링크를 걸 수 있는 언어.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걸 수 있는 언어. ML은 정보를 넣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 정보를 넣기 위한 것을 우리는 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한다. HTML을. 그리고 HT는 링크를 거는 역할을 하고 ML은 정보를 넣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이다. 자, 그러면 HTML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그 기본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HTML 태그 표기법은 컨텐츠 뭐로 이루어졌다 하고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HTML 기본 표기법입니다. 꺽쇠 시작하고 꺽쇠 시작합니다. 꺽쇠 끝납니다. 여기에 컨텐츠라고 넣고 꺽쇠 슬러시 꺽쇠. 우리는 이걸 뭐라 할까요? 요 전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HTML 표기법. 자, 한번 써 넣어 주세요. 자,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시작 태그 컨텐츠 마침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 요 시작 태그 컨텐츠 마침 태그 요 한 쌍을 우리는 요소 엘리먼트라 한다. 알겠습니까? 꼭 아셔야 돼요. HTML 태그 표기 방법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 태그, 마침 태그,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뭐겠죠? 글씨일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영상일 수도 있고 여러 컨텐츠들을 쓰는 게 바로 HTML 표기 방법이다. 자,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의 차이점은 뒤에 슬러시를 넣어준다.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라고 한다. 그리고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컨텐츠를 합쳐서 엘리먼트, 요소라 한다. 알겠습니까?